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경우 북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포함해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제작한 2018년 통일백서입니다. 남북교류 항목을 보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서는 과거형 실적 위주로 서술됐을 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밀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제 성장론 전문가라든지 경제 통합이라든지 북한의 체제 이행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짜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짜야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을 단순히 과거 정상회담 때의 수준으로 회귀시킬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특혜, 선점권 보장받으려면 남북한 간 FTA를 해야 된다. 그걸 해야지 남북 경협이 규모가 커지면 우선 남북한 간에 무관세 거래하잖아요. 미국이 자국 민간 기업에 투자를 허용하면 북한 시장은 그야말로 인프라 건설 수주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이것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의 북한 시장 진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제치고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흥시장 투자대가로 꼽히는 마크 모비우스 캐피탈 설립자는 한 방송에 나와 한국과 북한은 아름다운 조합이라며 북한 투자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미가 무역함으로써는 이익은 별로 안 될 거예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건데 제조업은 별로 없을 테고. 특히 철도 도로 같은 인프라 제거는 자본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해 미국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투기자본이나 진출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미국 입장에서 당장 인프라 투자나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는 미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담은 적고 경제 재건과 체제 안전에는 보탬이 되는 기회입니다. 수료는 조금 한 1, 2년 후에 하더라도 바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민간 투자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하는 국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테러 지원국 해제가 되고 하면 액수도 커질 수 있죠. 그런 것도 빨리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미국 자본 유입은 북한도 하나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해 우리 기업들에는 투자의 안전판 노릇을, 해외 자본엔 투자 유인책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을 겨우 넘는 고용 쇼크가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가 3개월째 10만 명대를 머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10개월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던 제조업도 취업자가 6만 8천 명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채용 비리가 확인되자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R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과 부정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아도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SR의 부정채용으로 탈락한 지원자가 105명에 이른다고 밝혀 이들이 구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속속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계산을 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건데요.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지갑은 필요가 없습니다. 메신저에 반해 고유 바코드를 보여주고 상점 직원이 스캔만 해주면 결제는 끝납니다. 다른 어플 킬 필요 없이 카톡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지갑도 필요 없이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39조 원 거래를 돌파한 간편결제 시장이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속에 기본 탑재돼 거리로 나온 데 이어 페이코도 업계 1위 삼성페이와 손잡고 다음 달부터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폴트 값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밖에 없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단말기에서만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이제 포괄적 범위에서 보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카카오톡은 출시 이후 줄곧 기능을 확대해가며 스마트폰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됐고 페이코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확대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편결제 시장 성장을 위해선 소비자 선택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15일은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교사 그리고 비정규직 강사들인데요.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처우와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 벌써 2020년까지 목표치의 절반인 약 10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지만 기간제 교사들과 강사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용 불안과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화는커녕 해고 사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동일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신규 채용 방식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대우는커녕 관리자에 의해 재임용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 업무나 학생부 지도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맡아야만 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 토탈 1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1%의 전환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한 직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중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비율은 29.6%로 가장 낮아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오징어뼈를 갈아 지혈제로 쓰는 등 풍부한 바다 자원을 활용했던 전라남도의 전통 지식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어르신들 입으로 전해진 것들인데 바이오 산업과 결합해 산 지식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족관 안을 유유히 헤엄치는 상괭이. 고래의 한 종으로 전남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옛부터 어르신들은 죽은 상괭이가 해안가로 떠밀려 오면 기름을 채취해 벼멸구를 잡는 데 썼습니다. 상괭이 기름에는 살충 성분이 있어서 농약으로 쓰기에 그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거 무대가 많이 안 가. 그러면은 농약 없게 기름으로 해라. 그 농약을 내부지 않아. 해조류인 곰피는 세정제 성분이 많아 빨래비누를 대신했고 참 갑오징어는 뼈를 곱게 갈아 지혈제로 썼습니다. 탄산칼슘 성분이 피를 빠르게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지면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그 오징어 피 안 쓰니까 그냥 그놈이 가시에 밀려고 있으면 그놈 가려가지고 지 바르고 그랬어요. 국립생물자원관이 전남, 신안, 진도, 완도군 어르신 300여 명과 직접 면담하고 생물자원 386종에 대한 전통 지식 2,600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구전 지식을 자료로 남긴다면 바이오 산업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식품이나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한 바이오 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전통 지식을 보고 거기와 연계된 생물 자원을 소재화하거나 기술을 연구를 하거나 개발해서 상품화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조사를 마친 환경부는 전라북도와 강원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2020년까지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전체 취업자 43%인 1,136만 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AI로 대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사무직의 86%, 판매직의 78%, 기계조작 및 조립직의 59%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라는 게 연구원의 평가입니다. 연구원은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에서 고위험군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고 전체 고위험군 취업자의 63%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상구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 신규 순경 채용부터 수영평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8월 시행될 올해 3차 채용시험부터 50m 수영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50m 구간을 수영으로 1분 10초 이내에, 여성은 1분 30초 이내에 완주해야 합니다. 해경은 기존 1200m 달리기와 악력 평가는 폐지하고 1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수영 등 4개 과목으로 채용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인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에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나라 중국.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초고액 자산가를 뜻하는 슈퍼리치의 자산 증가 속도 역시 중국이 1위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와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 8일 중국 우한시에서 사기죄로 잡힌 한 여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안모 씨는 중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로 명품을 산 뒤 그것을 짝퉁으로 바꿔치기 한 뒤 환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타오바오 측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6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법이 통했던 이유는 7일 안에 이유 없이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서비스를 악용했기 때문인데요.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
명품 의류 역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정품은 정품대로 취하고 물품을 환불해서 1,6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와, 상당히 악질적인 수법이었네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한 달에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평범한 그녀가 이러한 악질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를 묻자 자신도 바이프메이로 불리고 싶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이프메이요?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바이프메이란 최근 만들어진 중국의 신조어인데요. 희다라는 뜻의 바이와 부유하다라는 뜻의 푸, 또 아름답다라는 뜻의 메이가 합쳐진 말로 흰 피부에 부유하고 예쁜 여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까우스 와이프는 높다라는 뜻의 까우와 잘생기다라는 뜻의 수아이, 또 부유하다라는 뜻의 푸가 합쳐져 키 크고 부유하고 잘생긴 남성을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까우스 와이프보다는 바이프메이가 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른바 모든 것을 다 가진 엄친 딸과 비슷하게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엄친딸의 원래 의미는 미모도 뛰어난데 공부도 잘하면서 성격까지 좋은 여성을 뜻하는 의미였는데 중국은 재력을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도 성장에 따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 됐기 때문에 이 같은 신조어도 발생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바이프메이를 재력가 집안의 여성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재벌 2세, 인기 연예인, 또 자수성가한 사업가 등 미모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바이프메이로 불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산하의 콘텐츠 플랫폼 바이자하우가 중국 재계의 바이프메이 9명을 선정했는데요. 1위는 연예인 출신 뷰티 전문 사업가인 슈선탄 홀딩스의 장휘산이 꼽혔고 2위는 재벌 2세이자 차량 호출업체 디디 출신 CEO인 류칭이 선정됐는데요. 3위는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출신 여성 부호로 뽑힌 할딩이유 인터넷 회장 우예엔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예인 출신은 물론 자수성가한 사업가까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재력을 거머쥔 여성들을 바이프메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러한 바이프메이가 결혼 상대감 1위로도 꼽히면서 바이프메이를 가장한 사회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엔 인기 VJ를 뜻하는 유명 왕홍도 가짜 바이프메이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재벌 2세이자 인기 왕홍인 쉬모 씨는 그룹 채팅방에서 신월이라는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자신을 저장성의 유명 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소개한 신월은 SNS에 세계 각지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한 사진을 주로 올리면서 왕홍으로부터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계란형 얼굴에 하얀 피부까지 갖춘 신월을 쉬 씨는 전형적인 바이프메이라고 생각해 호감을 갖게 됐고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월에게 반한 쉬 씨는 자주 돈을 요구하는 그녀에게 생활비까지 대주며 1년간 약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사진은 모두 도용한 것이었고 신월은 쉬 씨뿐만 아니라 그녀를 바이프메이로 생각한 다수의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바이프메이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이 같은 사기 행각까지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홍으로 유명해진 바이프메이를 추정하던 여성들이 그녀가 안정성 검사도 없이 만들어 판매한 마스크팩을 무작정 샀다가 심각한 부작용에 빠지는 등 바이프메이를 맹신하다가 벌어지는 사회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맹신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돈 없고 외모도 별로고 집안 배경도 없고 또 미래가 어두운 사람이란 뜻의 디아오스는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른바 흙수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브레이크 없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얼핏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실감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사회 문제도 증가한다는 것,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는 우리 역시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